정열이도 보고 싶고. 독특한 어법과 개성 있는 카리스마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김응용 감독. 코끼리 감독. 네. 정렬이와 정범이 정렬이도 없고 정범이도 하고 정범이도 없고 정렬이도 없고 미치겠구나 이거. 정범이도 가고 장성화도 가고 아 힘들어요. 어때요? 비슷해요?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코끼리 감독 김응용의 주무대는 바로 이곳 광주 무등경기장이었다. 그가 있어 80년대와 90년대 광주의 야구 팬들은 마음껏 소리치고 뜨거운 박수를 보낼 수 있었다. 속이 답답할 때면 만사를 제치고 바로 이곳 무등경기장에 달려와 함성을 지르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예술이었죠 그때가. 그때 또 기아 혜택도 이거였잖아요. 다른 감독이 있었으면 우리가 뭐 9번의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선수들이 좋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일부 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팬들 이제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조직들을 하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어떤 김은영 감독의 어떤 그 지도력, 그 카리스마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장님 되시니까 어때 기분은 좋습니까? 끼리요. 아이 봄이라니까 봄. 봄이야? 봄이요 봄. 진정한 승부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혜택 계속 계셨으면은 쭉 이렇게 잘 하셨을 것 같은데. 빨리 기아로 돌아와요. 돌아와 주세요. 돌아올 수만 있으면 돌아와 달라는 팬들의 외침. 지금도 김응용을 향한 광주 사람들의 사랑은 식지 않았다. 잊을 수 없는 광주의 한 시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김응용이기 때문이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떠세요? 좀 호칭이 좀 적응이 되셨어요? 감독으로 부르는 게 더 좋죠. 예. 오늘 이렇게 감독님하고 또 사장님하고 이렇게 멋진 네. 곳에 오니까 좀 한번 산책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좀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나는 여기 수없이 걸었어요. 20년 동안 뭐 매일 아침마다 여기 올라왔으니까. 그래요? 예, 여기. 저는요 감독님하고 걸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한번 같이 동행을 하면서 예. 그 야구복이 아니라 이렇게 넥타이를 매시고 이제 출근하시는데 어떠세요? 좀 적응이 좀 되시는지. 조금 거의 다 조금 된 것 같아요. 뭐 이제 한 서너 달 됐으니까. 예. 예. 양복도 잘 어울리잖아요. 잘 어울리세요. 지난해 12월 김응용 감독은 삼성 라이온스 야구단의 사장으로 취임을 했다. 한국 야구 사상 최초로 현역 감독 출신의 야구단 사장 취임. 이는 그 자신보다 후배 야구인들에게 더욱 그 의미가 컸다. 야구를 잘하고 야구를 잘 알면 경영자로서의 길도 열린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익숙하던 야구복 대신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취임식을 하는 김응용 감독. 이 역시 새로운 한국 야구사로 기록될 것이다. 야,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감독 생활할 때와 지금 정말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살아가는 모습 어찌 보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인데요. 그런데 뭐 내가 사장을 하나 감독을 해나 야구제가 어디 갑니까? 제가 뭐 야구를 한 50년 이상이기 때문에 네. 뭐를 하든 나야 뭐 야구제이죠. 뭐 어디 가든. 네. 그래도 구장에서 뛰었을 때가 훨씬 더 그 생동감 있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요즘 제일 그 마음이 편하네요. 뭐 이제 승부 세계는 떠났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 그 피 말리는 그런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제 일단 유니폼을 벗었기 때문에 마음은 좀 편하죠. 야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경영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야구는 몰라요 아직. 야구 할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아직도 모르죠, 몰라요. 예. 야구는 할수록 어렵습니다.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특히 야구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야구. 예.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 감독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말씀 역시 사장님이 되시고도 유효한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 야구 감독으로서야 뭐 전설이나 또 신화 이런 이름을 달고 다니셨는데 경영자로서는 처음이라 새로운 공부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야구단 사장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그 야구하고 다 연관된 일이에요. 사장이라는 것이 딸 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거 옆에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고 같이 의논하고 사장하고 의논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구 감독이나 뭐 별다른 그런 그 경영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별 차이 없어요. 야구하고는 다 비슷해요. 특히 이제 내가 할 일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야구 관중을 많이 모은다든지 뭐 이제 후배 양성, 어린이 야구 교실 같은 것을 많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 야구장을 이제 우리가 좀 운동장 하나를 닦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두세 개 더 닦아가지고 어린이 이제 놀이 마당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또 리틀 야구팀도 지금 내가 와가지고 3팀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앞으로 한 10팀을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이 뭐 그런 뭐 일이지 딴 뭐 큰 일은 없고. 관중들이 좀 더 야구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 때부터 친숙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있잖아요. 감독님 시절에 내가 경영자라면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자리가 바뀐다고 해도 그런 그렇죠. 어려운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장이라고 해서 지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 감독할 때나 사장할 때는 아쉬움이 남는 거, 아쉬움이 이제 우리 있는 것은 프로야구는 사실적으로 최소한 관중이 5만 관중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뭐 서울, 부산, 인천 정도는 뭐 이제 3만 이상이 관중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시설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구, 광주, 뭐 대전 그런데 이제 12,000, 13,000 정도밖에 관중이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많죠. 최선도 빨리 우리가 야구인들이 노력해가지고 3만 관중 이상은 올 수 있는 그런 주차 시설하고 그런 시설이 이제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가 목포의 눈물이라고 하시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실제로 노래 부르실 기회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하루에 여러 번 많이 들었죠. 우리 내가 타이거스 감독할 때는 네. 우리가 점수 조금 리드하면 목포의 눈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도 네. 실제로 그 노래방에서 한번 불러보려니까 안 되던데. 아 그래요? 네, 안 됐죠, 안 됐죠. 그 워낙 움치라 내가.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또 음치 교정을 아주 잘하는 또 그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음치신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날씨도 좋고. 내가 노래 불러본 예가 없으니까. 그 목포의 눈물이 아마도 40의 뱃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맞죠? 어떻게 하더라? 뭐 맞습니다. 어떻게 하죠 처음이? 사공의 뱃노래. 아니 난 모르겠어. 음이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요. 난 음도 가사도 뭐 생각. 사공의 뱃노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감독님? 알았어. 그만해.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한 번만. 아이 그만해. 찼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 놓쳤습니다. 선루자 호민 한 점 선차는 해태 타이거스. 타석의 김일관 1구 찼습니다. 우전 안타 됐습니다. 우전 안타. 자 주자 80년대 선수들 못지않게 야구장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어떤 프로구단의 팬보다 열정적인 해태 타이거즈의 야구 팬들. 관객들의 열기는 선수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열기에 힘입은 홈런볼이 터지면 관중석은 열광의 도가니로 피어냈다. 해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듯 매번 참으로 멋진 경기를 펼쳐주던 해태 타이거즈 팀들. 그 뒤에 해태 감독 김응용이 있었다. 우리 6개 구단 각 프로 구단이 말이죠. 뭐 실력은 평준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우승한 동기는 어디 있냐?
제가 첫째로 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 해태 그 팬 말이죠. 어디 가나 그 딴 팀보다 더 열광적인 그 우리 해태를 응원하는 그 야구 팬들의 그 열성적인 정말 미칠 정도의 그 응원, 그게 아니면 우리가 우승하지 못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들고 싶습니다. 쳤습니다. 홈 구장에서뿐이 아니었다. 서울 잠실구장의 야구 팬들 가운데 3분의 2는 해태 팬들. 홈인입니다. 해태 2점 선취 2대0 됩니다. 김준환의 적시터.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서럽고 힘들게 살아가던 호남 출신들에게 해태 야구 경기는 경기 그 이상의 의미였다. 프로야구가 80년 광주를 짓밟은 50 정권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창설한 스포츠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땀내 가득한 이 경기장에서 해태를 연호하다 목포의 눈물을, 김대중을 연호하기도 했다. 4대1로 승리. 그때는 어떤 거 뚜렷한 어떤 목적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단 하나 어떤 그 우리의 한풀이 마당의 어떤 그 이 운동장에 그대로 표출되는 그런 그 요소들이 상당히 그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응원단장이 되고 또 거기에 호응해가면서 어떤 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풀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답답한 시대의 분출구였던 프로야구 경기장. 소리를 질러댈 곳이 간절했던 시대. 광주 사람들은 김응용을 만났던 것이다. 80년대 그 해태 야구 팬들의 열기는 참 굉장했지요. 그렇죠. 그때가 82년도, 내가 82년도부터 광주에 내려왔는데 그때는 대단했죠. 네. 네. 그 야구 선수들의 그런 열기, 그때 그 자극됐던 어떤 뭐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좀 전에 말씀하신 목포의 눈물 같은 그런 노래, 또 그때는 목포의 눈물. 네. 야구장에서 그런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운동가요도 참 많이. 그때는 광주 시민들이 한이 많이 서렸었죠. 한이 많이 맺혔고 그것을 운동장에 나와서 풀었죠. 그때는 이제 목포의 눈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셨죠. 네. 목포의 눈물 나오고 그 다음에 김대중. 어찌 보면 광주의 눈물을 부르신 거예요. 예. 네. 그 홈 경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또 해태 선수들이 다른 지역에 서울 같은 데로 이렇게 경기를 가면 호남 팬들이 경기장을 이렇게 꽉 채웠던. 서울 부산은 뭐 3만 관중이 항상 만 원이었죠. 꽉 차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3분의 2가 이제 해태 타이거스 팬이었고 부산 가면 이제 거의 부산 팬인데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우리 해태 타이거스 팬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 뭐라 그럴까요? 광주 사람들의 그 울부짐, 어떤 그 가슴속의 한을 야구장에서 토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팠던 광주의 인상 어떻게 회고해 보실까 궁금한데요. 광주 그 유별난 애양심, 네. 애양심이죠. 네. 이기면 열광하고 또 지면 지는 대로 나름대로 그 희망을 갖고 웃으면서 헤어지고 하는 거 광주 우리 야구 팬이었어요. 그때는 또 그 다음 날은 이긴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가기 때문에 나는 그 청문회, 야구도 청문회 있어요. 야구 감독도. 그래요? 지문 관중들이 말이지 나와서 청문회 하자 그래요. 서울, 부산 이런 감독들 청문회 많이 했어요. 나는 청문회 한번 안 해봤어요. 네? 난리 납니다. 청문회 감독 뭐 그만두라 그러고 뭐 청문회 하자 그러고 옛날엔 80년대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광주 팬들은 그래도 또 내일 이긴다 그러면 또 뭐 감독이 내일 이긴다 하니까 이제 가자 이러고 가고 그랬어요. 한 번은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말이죠.
시합을 연기시켰어요. 연기하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목포, 군산, 전주 야구 팬들이 이제 소도시, 중소도시에서 많이 오잖아요. 오는데 이제 차비 들어가지고 이제 1시간 이상 버스 타고 왔는데 시합을 취소가 당하니까 이제 운동장 앞에서 난리 난 거예요. 저 유리창 부시고 말이야. 시합 안 했다고. 그 사장 나와서 해명하라 이래 됐어요. 그 소리 듣고 내가 감독인데 이제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300명이 모여 있더라고 운동장 앞에. 그래서 오늘 땅도 질고 운동장이 안 좋은데 여기서 하다 다치면 어떡하냐? 에? 내일 해서 이기면 될 거 아니야.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다가 있더라고. 감독이 내일 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갑시다 해가지고 또 돌아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뜨거운 관중들의 열기를 뒤로 등에다 맨 채 그 경기하실 때 진짜로 긴장된 경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긴장이 항상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는데 관중들이 많으면 또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은 있죠. 열심히 하죠 또. 예, 그렇게 타 지역에서 경기했을 때 이제 이겼으면 물론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그 실망하는 호남 지역의 사람들 눈빛을 보면은 어떠셨어요? 그런데 지더라도요, 예, 호남 팬들은 희망을 갖고 돌아가요. 아, 내일은 이긴다. 예, 그런 신념을 갖고 돌아가기 때문에 실망하고 그런 건 내가 잘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혜태 팬들, 극성 팬들이 아주 많았죠. 기억나는 팬 있으세요? 불도 지르고 그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죠. 그렇죠. 대구 가서 혜태타에 가서 버스 불도 났고 제가 그 80년 초만 해도 악수하면서 손을 발발 떨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예, 저거 악수하면 손을 발발 떨면서 너무 좋아. 예, 좋아서인지 광주에 한을 풀어줘서 그랬는지 우승하고 나서 악수를 하면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예. 내가 여기 광주에서 우리 친구들 내려와가지고 버스를 타든지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무등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택시비도 안 받으려고 그러죠. 버스비. 식당에 가도 식사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야, 응영이 DJ보다 인기가 더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죠. 그런 거 보면 호남 팬들과 김웅룡 감독의 그런 성격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면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다혈질적인 그런 면 많이 갖고 계시죠. 그거보다도 우리가 많이 우승을 했으니까 그 야구 팬들이 좋아했죠. 혜태 타이거스를 많이 사랑했죠 그 당시. 지금 기아 타이거스지만 그 당시는 혜태 타이거스. 네. 그 당시의 야구하고요. 지금 요즘의 야구 많이 느낌도 틀려지고 예, 그 열정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열정은 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야구 선수들은 그 당시보다는 지금 기술적으로나 파워나 많이 발전했죠. 많이 발전했는데 호남 팬들이 조금 열이 좀 식은 것 같아요. 부산에서 자라 광주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 하지만 김응룡의 고향은 부산도 광주도 아닌 평안남도 평원이다. 그의 나이 10살 무렵 일사후퇴를 피해 잠시 피난을 다녀오려던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것이 고향과의 마지막이었다. 개성중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야구는 부산 상고 시절에 더욱 눈부신 성장을 보인다. 서울운동장에서 최근 벌어진 제5회 아시아 야구대회 제1차 리그전에 패권을 간 일본과 우리나라 팀 대전에는 3만 5천이 넘는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63년에 열렸던 아시안 야구대회. 일본을 이긴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4번 타자 김응룡 때문이었다. 그는 이 경기에서 홈런 왕상과 타격 왕상을 동시에 받는다.
한일은행 선수 시절에도 국내 최강의 팀이란 명예를 팀에 안겨준다. 그 후 같은 팀 감독으로 취임해 다시 한번 실력 발휘를 한다. 고향이 어디세요? 내 고향이 부산이죠, 부산. 아, 원래 아니요, 부산이 아니고 내가 평안남도인데 평양인데요. 처음에 이제 여기 타에 가서 발령받아 내려오니까 왜 부산 놈, 뭐 부산 사람을 갖다 감독을 시키냐 그래 항의를 많이 이제 했던 모양이에요. 구단에. 그러니까 학교를 부산서 다녔지. 예? 고향은 이북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북 어디냐 그래서 내가 평안남도 평원군 고향을 이제 밝혔죠. 밝히니까 내가 부산서 이제 피난을 내려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부터 부산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마쳤거든요. 근데 부산 친구들은 나 완전 이제 부산 놈인 줄 알았는데, 야, 너 이북서도 나는 38 따라지였었네. 너, 야, 나 우리 다 부산. 그래, 다 부산 사람인 줄 알지, 나를. 그리고 나는 지금 고향이 뭐 내가 가서 정두는 고향 아닙니까? 뭐 유엔가 가서는. 그런데 내가 지금 대구 가서 4년째 되거든요. 대구 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전라도 광주 거의 아마 한 반 이상은 내가 고향이 광주인 줄 알 거예요. 그러면 고향이 그 이북 쪽이신데 혹시 그쪽에 가족이 남아 계세요? 가족이 다 많이 계시죠. 지금 거의 다 돌아갔을 거예요. 아,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버님하고 내려왔죠. 내가 피난 내려올 때는 제 어머니가 피난 내려오는 도중에 동생을 봤어요. 동생. 내려오시는 길에? 네. 그래서 여동생이 셋이고 위로 누님, 형님, 그때 어머님, 할아버지도 살아계셨으니까 할아버지 그렇게 이북에 계시죠. 아,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아버님하고 이렇게? 그렇죠. 9살 때죠. 9살에. 평양수도 한 산골짜기예요. 저희 집은 산골이에요. 평양수도 한 50mil 더 시골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양에 이제 우리 이모님이 사셔가지고 평양까지 이제 피난을 왔는데 뭐 구경거리가 많아요. 차도 많이 다니고 뭐 큰 집도 많이 있고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평양까지 왔는데 그때만 해도 아버님이 이제 30대였으니까 또 뭐 며칠 가면 또 피해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금 말하면 이제 피난 내려간 거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피난 가고 이제 그러면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버님 따라가면 뭐 볼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혼자서 부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럼 그 뒤로 가족분 소식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 남북 이산가족 그 만남의 자리에서도 한 번도 그런 기회도 못 가져. 신청은 했죠. 이산가족 그 신청 아버님도 신청 여러 번 하셨고 또 내가 한번 하면 또 어떻게 만나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저도 신청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산의 아픔을 갖고 계시니까. 부산 상고를 나오셨는데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의 선배가 되시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산 상고 나왔는데 대통령님은 어디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별명이 조방압 흰 고무신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붙어진 별명이에요? 그 당시는 운동화가 참 귀했어요. 고무신 한 걸이면 뭐 몇 년 또 떨어지면 떼어신는 방법을 모르죠. 예? 그것도 고무신 떼어주는 데가 있어요.
예. 그 흥거무시 이제 잘라가지고 붙여가 그 풀 붙여가지고 탁 떼어요. 그러면 또 몇 달 신는다고. 그래서 만날 고무 신을 게 없어 고무줄 신고 다니니까 뭐 주위에서 그래 불렀던 모양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그럼 야구를 시작하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가을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야구를. 예, 가을에. 그때 이제 체육 선생님이 이제 체육 시간에 이제 학급대항. 그때 1학년 8반까지 있었는데 학급대항 야구 시합을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혔죠. 거기서 뽑혀가지고 학교 대표를 뽑았죠. 그때부터 이제 야구를 했죠. 그 당시에도 체격이 좋으셨어요? 좋았어요. 항상 내가 우리 반에서 항상 내가 키가 제일 컸죠. 네. 일단 내가 피난 내려가지고 한 2년 늦었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원래 이 몸이 큰 집안에 또 한 2년 굽었기 때문에 더 컸죠. 감독님 만약에 야구 안 하셨으면 지금 뭐 어떤 거 하셨을까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등치가 좋으니까 아마 길거리에 땅 파는 아마.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가서 야구를 했으니까. 야구를 안 했다면 제가 이북에는 야구팀이 없어요. 축구밖에 없어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축구 선수가 됐었다. 축구. 그 동네 축구 선수고 초등학교 축구 선수고 축구 잘했다고요. 개성중학교 거기서 내가 축구부 했었다고. 축구부인데 교장 선생님들이 축구보다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 야구부하고 교직원 팀하고 야구 시합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구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래.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야구 선수가 된 거예요. 야구 하신다고 그랬을 때 반대 안 하셨어요? 무척 반대했죠. 무척 반대했어요. 왜요? 예? 옛날에 운동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한다고 무척.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스포츠 세계이다 보니까 그 감독님의 삶도 그런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감독들은 하루살이, 파리 목숨도 아니고 하루살이 목숨이 아닙니까? 하루살이. 네? 올 하루 시합 잘못하면 그냥 잘리고 하는 게 프로 감독 아닙니까? 선수는 오늘 시합 지더라도 야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안타가 뭔지 알아요? 안타. 네? 베이스 힛. 네? 시합에 나가서 오늘 2개 쳤다. 4분 나가서 2개 쳤다. 그럼 5할 아닙니까? 그럼 연봉 올라가는 거예요. 시합하고 이기지는 관계없이. 네? 그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선수는. 감독 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감독은. 그래서 감독이 어렵다는 거죠. 성격이 이상해지죠,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진다고. 친구고 뭐고 다 떨어져요. 감독 되고 나면 다 사람이 멀어진다고. 사람이 감독 되면 성격이 개팍해지지, 진짜. 신경질이 많이 생기고. 가족 옆에 오질 못하죠. 눈치만 보게 되고. 응? 그래야 된다고요. 신경이 예민해지지. 시즌만 딱 들어가면서 살벌하죠. 감독 옆에는.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야구의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구의 매력이요? 네. 야구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1대0으로 이기고 그 다음날 20대 방으로 지는 스포츠가 있어요? 야구는 그렇잖아요. 어제 현대한테 우리가 라이온스가 2대1로 지고 그 다음날 10대2로 이겼잖아요.
야구는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구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죠. 야구는. 5할 이상만 되면 우승할 수 있잖아요. 야구가. 그래서 야구가 재밌는 거죠.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예.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경기는 참 잘 풀릴 것 같다. 뭐 이런 예감 같은 것도 있으세요? 그런 예감은 없고 이제 우리 야구는 투수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 투수가 누구고 상대 투수가 누구고 그럴 때 오늘은 우리가 좀 이길 확률이 많구나. 그런 생각은 갖죠. 상대 선수 전력 우리 올 스타팅 멤버 와가지고 전력이 투수도 이제 제1, 제2, 3, 제4, 5 선발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선발 지금 봐가면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많구나 그런 예상을 하죠. 징크스 같은 것도 있으세요? 징크스가 많죠. 이겼을 때는 팀이 강팀이 했을 때는 그 징크스 그런 거 없는데 자꾸 시합 지고 약한 팀일수록 징크스가 많죠. 처음으로 돈을 이렇게 프로로서 돈을 받았을 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한일은행 18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차장까지 진급을 했어요. 한일은행 내가 차장이 했었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30만 원 월급이 있었다고. 30만 원. 81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야구 생겨가지고 2,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저축했죠. 와, 다 저축하셨어요? 그렇죠, 200만 원이죠. 저 같으면 짜장면 한 10그릇 더 먹어보겠어요. 그런데 먹는 거는 프로이기 때문에 프로에 와가지고 짜장면 같은 건 그것도 보지 않았죠. 불고기. 불고기는 한 몇 인분까지 드실 수 있어요? 요즘 그 불고기 1인분 그거 한 서너 점 되는 거 그거 뭐 거의 1인분입니까? 그거야 뭐 한 10인분 뭐 한 20인분 뭐. 요즘도요? 아니지 옛날에 한참 20인분까지? 운동할 때 그거 뭐 짜장면 10그릇 이렇게 싸놓고 그릇이요? 한 숟가락 이래가지고 한 젓가락 이래 돌아가지고 홀로 먹고 그랬죠. 딱 이래가지고 하고 넣고 이래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뷔페 같은 그런 식당에 오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씨름 팀이나 우리 야구 선수는 이제 1인당 뭐 똑같은 받는데 씨름 선수들 그런 팀들은 꽃배기로 받아요. 뷔페에서 꽃배기를 받는다고. 예. 심판에게 항의하는 김응용의 모습은 야구 팬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모습. 그의 이런 제스처는 선수들의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가 이렇게 나설 때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는 결정적 타이밍에 나서서 경기 흐름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독한 승부 군성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어필을 말한 플레이가 아닌데도 나와서 자기가 퇴장을 당할 정도로 어필을 하고 퇴장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영향은 사기가 막 하나를 찔렀죠. 이겨야 된다. 지금 제가 현역 11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 사장님한테 고생했어, 수고했어 라는 말을 단 2번밖에 못 들어봤습니다. 97년 우승하는 해 한번 악수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저희 회사가 한 3~4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3~4명. 입에 발린 칭찬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곰 같은 사람.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힘을 주었던 사람. 한국 야구의 거장 김응용이다. 선수들 가운데 특히나 정이 가는 선수가 좀 있지 않나요? 정 가는 선수는 없어요. 없었고 왜냐하면 똑같이 다 같은 프로이기 때문에
프로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있죠. 아마추어는 이제 사람을 만들고 키우는 데가 아마추어하고는 다르잖아요. 프로는 그 좋은 선수를 데려다가 이겨야 되는데 이제 아마추어는 이제 승패를 떠나서 양성하는 데기 때문에 이제 뭐 정을 갖고 해야 되지만 프로는 이기기 위해서 어떤 특정 선수의 정이 가고 그러면 팀워크에도 지장이 있죠. 이게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선수다. 이렇게 생각나는, 그러니까 다 물론 다 좋은 선수지만 그 가운데서 오랜 생활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선수는 어떤 분들이? 내가 타이거스 있을 때는 좋은 선수들 많았죠. 1번부터 8번, 9번까지 좋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 뭐 김일권, 김종모, 김봉현, 이순철, 김준환, 뭐 김무정, 김시동, 네? 네, 차영화, 그때 참 좋았어요 그 선수들이. 선동열 선수는 그 이제 투수들이가 내 이야기는 타자들이 1번부터 9번까지 타자들이고 투수는 이제 선동열, 이상윤, 뭐 김정수, 문희수, 뭐 그런 선수들이 좋았고요. 그 시합하기 전에 혹시 그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다른 팀의 감독님도 그러시나요? 그래요. 시합 전엔 뭐 선수들 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코치가 이제 이 사인 이거 시그널을 맨날 바꿔야 되거든 매일 바뀌는데 이제 미팅 시간에 이제 올 사인 이제 복습하는 거죠. 사인 확인하는 거죠. 오늘 어떻게 돼. 이 야구는 사인 미스 한번 하면 지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계속 반복 연습시키는 게 사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잊어버리거나 혹시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네. 한 대여섯 가지 정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사인이다, 오늘은 어떤 사인이다 계속 그거 반복하는 거죠. 미스하든지 상대편에서 캐치당하면 지는 거죠. 월드컵 세계 야구 대회에서 강원 미국과 일본 등을 물리치고 우승한 우리나라 대표 야구 선수단이 김포공항에 도착 개선했습니다. 77년 니카라구아에서 열린 슈퍼 월드컵 대회에서 김응용은 국제 야구 대회 첫 우승을 끌어낸 감독이 된다. 그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던 82년도에 국내에서는 프로야구가 장설되는데 개막 경기를 그는 객석에서 지켜보았다. 오래전부터 프로야구를 기다렸던 김응용은 어떻게든 프로야구에 합류할 기회를 엿본다. 그러던 82년 말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김응용을 잡은 행운의 팀은 해태 타이거즈였다. 그가 감독에 취임하고 나자 해태팀의 승률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83년 전기리그를 해태팀의 승리로 이끌었고 호기리그에서 우승한 MBC 청룡을 누르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끌어낸다. 쟁쟁한 선수들과 탁월한 감독의 만남이 끌어낸 승리였다. 김응용의 신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86년부터 89년까지 한국 시리즈 4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다. 선동열 같은 우수한 선수들의 투혼과 김응용의 고집스러운 승부욕이 거둔 승리였다. 한 경기 한 경기를 전쟁처럼 치러낸다는 김응용의 우승 신화였다. 97년도에는 마침내 한국 시리즈의 9연승의 위협을 이뤄낸다. 9번 출전해서 9번 우승,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승리의 지도를 그려나간다. 야구 팬들에게 야구의 재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98년 6월에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첨승 기록을 올린다. 승부사 김응용의 야구 신화에 호남 팬들은 물론 전 국민이 환호를 보낸다. 2000년 해태를 떠나기까지 김응용은 승리의 신화뿐 아니라 한 거장의 활약상을 지켜보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홍용 사장님이 야구 역사에 새롭게 올린 기록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 기록은. 예?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쭉 읊어볼까요? 예, 한국 야구 사상 국제대회 첫 우승컵. 제가 감독 때 77년도 대륙관컵 야구대회가 있어요. 세계대회. 그 처음 우리가 한국팀이 처음 우승했을 때 제가 감독이었었죠. 네네. 혜태 감독 시절에 18년 동안 한국 시리즈의 V9 위협을 훌륭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 거죠. 9번 우승한 건 좋은 선수들 많았지 않습니까? 뭐 선동열, 이종범 뭐 많죠. 훌륭한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해낸 것이지 뭐 감독이 뭐 하는 거 뭐 있어요. 또 하나는 삼성 사령탑 맞은 후에 마침내 그 VIO 고지에. 아니요. 그 전에 삼성 그 통합 타이틀 우승했어요. 예. 한국 시리즈에서만 실패를 했지요. 그러니까 통합 우승을 했습니다. 라이언스도. 그리고 현재 그 야구 감독으로서는 처음으로 구단 사장으로 취임하신 거 얼마나 많으세요? 위협을 이루신 게. 사장이 뭐 별겁니까? 감독이 제일 중요한 위치죠. 감독. 아무리 냉철하고 승부의 그 세계에 있지만 정이 한 자락이 깔리지 않는다면은 그 오랜 생활을 버티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나는 정 없는 사람으로서 유명한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인 것 전 같아요. 나같이 비정하고 정이 없는 사람은 정의가 다 가져가는데 제가 표현을 안 하죠.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어떠고 저떠고 칭찬 같은 거 잘 안 해주시죠? 안 합니다. 안 해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가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안 하죠. 그래도 안 하시고. 예, 그 대신 야단은 무수히 많이 치시고. 야단도 직접 야단은 안 치죠. 코치들 보고 좀. 그래도 감독의 위치에 계실 때 보면 한 개개인의 그 선수들마다 다 그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저도 뭐 물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알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코치가 있기 때문에 코치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코치 보고 어떤 선수는 어떻게 저러니 코치하고 운영을 많이 합니다. 직접 선수하고 하는 것은 코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코치들한테 많이 맡기죠. 저는. 경영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 경영 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석 달 됐죠. 석 달이면 지금 파악을 다 하고 계시나요? 뻔합니다. 야구 경영이라서 뻔해요. 우리 뭐 야구 선수들 한 70명에 우리 직원 한 30명 되지 않습니까? 예, 뻔해요. 하는 일이 뭐 우리 전부 프론트에 있는 우리들이나 현장에 있는 선수들이나 뭐 거의 같이 뭐 생활합니다. 야구 시합 때는 전 직원들이 다 야구장에 나와서 또 도와주고 그래요. 어쩔 때는 막 구장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시합 때요? 네. 게임 하는 것보다 더 구경하는 게 힘들어요. 예, 더 힘들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시합 끝까지 못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래요. 아니 예전에 저희 그 소리 선생님이 제자를 대회를 내보내거나 소리 공연을 시키면요 무대 위에 있는 제자 모습을 보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아니 그거는 이제 스승과 제자의 그 차이죠.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선수나 저나 똑같은 프로거든요. 그런데 내가 직접 이제 운영을 했잖아요. 시합 운영을 감독이기 때문에 하다가 제 3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 이제 가까워다는 이야기죠.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했잖아요. 감독이 했는데 이제는 옆에서 구경하는 입장이니까 가까워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선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점일까요? 뭐 여러 가지 선수 개개에 따라서 뭐 고민하는 게 다 다르겠죠. 군대 안 갔다 온 선수들은 첫째 이제 군대 문제가 제일 그렇고 그 다음에 포지션 하나
자기 포지션 하나 확보하려면 하늘의 별따기 아니에요. 쟁쟁한 그 선배들 다 물리쳐야 되는데 선수에 따라 달라요. 고민이 다르죠. 좋으셔갖고. 좋아간 내가 여기 올라오면 요 아줌마들한테 제일 인기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가자고요? 네. 아니 이곳 그 무등산에서 예전에 훈련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라 그러고. 예.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는 아주머님들이 막 넋을 놓고 바라보시는데. 그러면 우리 같이 다 등산 동료들 아닙니까? 여기 앉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을 하시는데 광주가 가장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광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그리운 거 뭐가 있어요? 음식. 어떤 음식을 가장 드시고 싶으세요? 많잖아요. 네. 음식은. 좋아하시는 거. 저 영광 굴비 저 한정식 굴비집 가면 또 영광까지 차 타고 한 2시간씩 가고 광양 불고기 먹으러 가고 담양 영양탕 먹으러 가고 맞아요. 그 음식이 생각나셔서. 충장로 펌프집, 추어탕집.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다 영양식이시네요, 아주. 담양 전통식당. 예. 감독님 따라다녀서 그 감독님 들어가신 식당만 들어가도 맛있는 집, 예, 수첩이 아주 빽빽하게 쓸 수 있겠는데요. 끝으로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 오랜만에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저 객지에 돈 벌러 간 사람이에요. 네? 나는 객지에 돈 벌러 간 사람이 돈 벌어 가지고 또 광주 와서 살 테니까 그래 아시고 운동 우린 저야 뭐 딴 바람이 뭐 있겠습니까? 뭐 운동장에 오셔가지고 기아 타이거스든 삼성 라이온스든 간에 와서 그냥 운동장에 오셔가지고 즐겁게 관전하시고 즐겁게 돌아가시는 거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하여튼 뭐 열심히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광주 시민들이 아이고 각 객지에 내놓은 내 자식 걱정하듯이 맞아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와 이런 말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저 광주 떠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 객지에 지금 돈 벌러 가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얼른 돈 많이 벌으셔서 다시 광주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